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업 부진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에선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초중고등학교 3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는데 시작 첫날부터 로그인 문제와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까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 지숙현 원주시 학부모연합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강원도 대표로 나오셨고 그리고 학부모님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번 시간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20일부터 3차 온라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 온라인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 등교가 불가한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게 이제 온라인 교육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소규모 집단 감염의 위험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안전도 지키면서 교육 과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 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지키고자 하는 방안에서 마련된 게 온라인 개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모두 개학이 이루어져서 강원도 내에 15만 6천 명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식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은 일과나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도내에서 15만 6천 명 정도가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시행한 이후에도 불편하고 좀 어렵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현재는 어떤 시스템과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그렇죠. 전국이 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일 텐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함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그 EBS 온라인 클래스나 이학습터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이 우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 또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수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수업 방식들에 대해서 뭔가 순위를 정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가 않고요. 수업 내용이라든가 학습 목표에 따라서 교사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혼합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례없는 사례로 인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학교마다 또 학급마다 운영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 실제 학생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평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평가보다는 현실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학이라고 할 수 없어 보이는 개학이 연기와 때가 달라진 것처럼요. 오히려 가정에서의 역할, 학부모들의 역할들이 더 많아져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온라인 개학을 혼자서 하는 학습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차이점을 모두 느끼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서로도 어려워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 담임 선생님 얼굴도 뵙지 못한 상태고요. 그냥 전화로 소통하거나 반톡방이나 이런 데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그렇게 답답하게 되어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오래되어서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상 복귀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란 생각은 듭니다. 현재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다고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또 부모님의 손을 안 거치는 게 없어서 더욱더 가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개학이 대안으로 나온 건데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 네. 접속 장애라든가 네. 데스크탑에 대한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장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물론 안 그러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방식이 출석 체크 방법이나 제대로 이제 공유가 잘 되질 않아서 처음에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점차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의할 때 짧은 대면이라든가 그리고 과제가 좀 많아서 그런 것들에 활발하게 했던 그리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던 게 아니어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많고 네. 부모가 그거를 돌봐주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또 뭐 컴퓨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학우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저한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사실 이것들은 먼저 계속 바꿔 나가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진행 사항들이어서 고민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라고 호소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매우 사실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은 하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모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뭐 태블릿 PC 접속 문제, 뭐 서버가 터졌다,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가정에서 챙겨야 하니까 부모 개학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면서 참 힘든 상황인데 또 교육 당국의 입장으로서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례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또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태로 인해서 단기간에 시스템을 좀 구축하다 보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저희도 교육청이 이제 하루빨리 이런 불편이 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뭐 집중을 못하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한계는 좀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일일이 학생들을 오프라인으로 가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집중 그다음에 요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수업의 질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라서 조금의 좀 혼란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교사들이 그 올바른 수업, 제대로 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충실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뭐 시행착오는 겪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는 이학습터 등 이제 많이 쓰이는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좀 접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지금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서버가 터졌다고들 표현하지만은 서버는 정부에서 이미 많이 확충을 했고요. 서버는 충분한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로그인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로그인 환경도 지금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했고 우리 교육청도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큰 무리 없이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보다는 많이 안정이 됐고 이제 교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믿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환경도 전보다는 개선이 된 상태인 거죠? 네, 지금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사태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게 이제 교육당국의 역할이실 텐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떠한 노력을 현재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방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많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이 서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확충해서 몇백만 명이 동시 접속 가능하게 만들어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로그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시차를 두고 로그인을 하도록 해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플랜 B를 만들어서 수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앞두고 교원 연수를 많이 실시했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연수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고 연수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비상대응팀을 만들어서 독립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온라인 수업 지원단 102명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당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콜센터도 만들어서 현장의 요구에 즉각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오면은 이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을 해서 현장에 도움 주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3월 초에 이미 헬로스쿨이라고 하는 학생들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급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이 준비가 되면서 좀 학교별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기를 확충하기 위해서 학급당 20만 원의 예산을 긴급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학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현재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수업 이전에 1차 계약 이전에 모든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기기 현황을 파악을 해서 네. 기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100% 지금 대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기기가 없어가지고 수업을 못 받거나 그런 상황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상 대응팀과 콜센터 그리고 커뮤니티 실시간 소통을 통한 모든 대비책을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현재 확충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당국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대변인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실까요? 어쨌든 코로나19 정상 개학의 연기가 지금은 초교 긴급 돌봄 참여를 이제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등교에 병행하고 병행한 것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학습을 도와주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긴급 돌봄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교육청에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긴급 돌봄 교실을 1, 2학년만 한정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청 대상을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 등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지금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긴급 돌봄이 휴업 초창기보다 지금은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돌봄 모두 수용을 해서 돌봄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돌봄을 담당할 인력이 그렇게 무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득이하게 온라인 개학 이후에는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자기 혼자서도 기기를 작동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1, 2학년 학생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조성가정이나 맞벌이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제한을 했습니다. 1인당 교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을 하고 학년도 제한을 하고 해서 현재 교육청에 돌봄 교실에 오지 못해서 뭔가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는 것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좀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에 또 격차가 벌어지면 또 안 되겠지 않습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또 대비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 하나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가장 궁금한 것이 실제 개학은 언제쯤이면 진행이 될까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지금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자릿수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속히 빨리 좀 더 안정화되어 가지고 5월 초쯤에 개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희망대로 될 수는 없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당국의 판단, 그다음에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전국 공통 일정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만으로 될 수는 없고 아마 이번 주 정도면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논의가 이루어져서 보건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서 조만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날짜를 예상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쯤 논의를 시작으로 보건당국의 판단을 토대로 이제 개학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학부모님의 입장으로서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이나 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 개학한 거는 아마 사상 유례 처음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도 교육부가 고민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저희 학부모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음에는 쉽고 또 물론 더 전략적이고 더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그 교육들이 부모와 교육청에 잘 연결을 해서 함께 좀 더 치밀한 계획 뭐 이런 속에서 앞으로 온라인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도 현장 속에서 미리 좀 배워둬서 네. 그런 것들이 혹시나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는 좀 더 성숙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고 네.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이러한 정말 유례없는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생한 만큼 지금 상황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방금 그 학부모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이게 이제 임시 방편인 것처럼 시작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서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좀 확고한 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라고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교육청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세워 나가고 앞으로 틀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그 초유의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초유의 상황인데 또 짧은 준비 기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지금 그런대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을 뭐 비판을 우선하기보다는 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좀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충분히 저희가 압니다. 알지만 이게 지금 일일이 교사의 손길이 가정에까지 미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상 상황이라는 것, 이 하에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두가 힘든 상황인 만큼 현재 확고한 틀을 구상하고 계시고 또 비상 상황인 만큼 모두가 함께 또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대비책을 잘 만들어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앞으로 교육 당국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는 뭐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될지는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충실하게 좀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은 그 학교들이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등교 수업을 대비한 학교 위생관리라든가 방역 물품 준비, 그다음 매뉴얼 배포, 훈련, 연수 모든 것들을 차질 없이 해서 언제든 등교 기약이 되면 안전하게 학교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이면은 등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등교가 시행이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급 학교 온라인 수업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속한 안정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 그리고 지숙현 원주시 학부모연합회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